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거래소의 송영훈 상무입니다. 코스닥 시장을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핀테크 기업에 대한 코스닥 시장 상장 지원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코스닥 시장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시가총액, 그러니까 시장의 규모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시가총액을 보면은 2009년부터 19년, 그러니까 10년간 시총이 코스닥 시장이 155조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이 86조이기 때문에 10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가 지수도 15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한 30%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상장 기업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요. 상장 기업이 작년에 1,400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상장 기업 수도 37%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신규 상장한 기업 수도 800개가 이제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떤 상장도 활성화됐고요. 또 그에 비례해서 시장 규모, 시가총액도 이제 많이 증가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욱 중요한 이제 IPO 시장에서의 공모, 이제 기업들이 얼마나 이 발행 시장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했느냐 하는 것도 이렇게 보면 지난 10년 사이에 한 108% 정도 증가를 했고요. 물론 이제 매년 이렇게 변동이 있긴 합니다만은 작년 기준으로 2조 5천억 정도 발행 시장에서 조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통 시장 쪽에서 이제 거래 대금, 이것도 발행 시장과 유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도 2019년까지 해서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코스닥 시장의 일평균 거래 대금이 2조 언저리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4조, 5조 그 이상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동성도 확충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코스닥 시장의 기술 특례 상장,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제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에 진입한다, 상장한다, IPO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전통적으로 이익이 잘 나고 매출이 잘 나고 또 업력이 길고 그리고 경영진이 또 유명하고 이런 거 위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메인보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코스피 같은 그런 메인보드에 상장하려면 적어도 3년 이상의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요구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적어도 3년 이상은 업력을 가지고 이익을 내고 또 적정하게 회계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만 믿음이 간다. 그래서 이 시장에 상장할 수 있다. 이런 철학이 들어 있는데 점점 이제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이제 그런 기업만 가지고는 시장의 역동성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산업의 어떤 모험 자본을 조달하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트렌드가 이제 기존의 이익이나 매출이나 이런 것보다도 미래의 성장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이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코스닥 시장도 크게 세 가지의 상장 트랙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이익 실현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이익이 있어야만 이제 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트랙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흔히 테슬라라고 하는데 이익 미실현 트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장 이익이 없더라도 시총이나 자기자본, 그러니까 기업 규모가, 기업 사이즈가 어느 정도 상당히 크고 또 이제 매출이나 이런 것도 증가 추세에 있고 이랬을 때 이제 신청할 수 있는 상장 트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제 기술 특례 트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익이 나지도 않고 또 매출이 상당히 크지도 않고 심지어 매출이 없더라도 어떤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사업 모델의 우수성을 가지고 미래를 보고 저희가 상장을 시키는 그런 트랙인데요. 이 기술 특례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기술력을 중심으로 보는 기술 기반이 있고요. 사업 모델을 중심으로 보는 사업 모델 기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특례를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기술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적어도 2개의 기관으로부터 A and 트리플 B 이상의 등급을 받아야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자본이나 시총 같은 약간 기업 규모와 관련된 거는 아주 최소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기자본 10억 이상 또는 시총 90억 이상만 갖추면 이제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를 열어놨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그 이제 기술 특례 상장은 크게 2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기술력을 중심으로 보는 여기 기술 기반 기업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 핵심 기술이 정말로 그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술이냐, 뭐 차별화된 기술이냐, 뭐 나중에 사업화 됐을 때 이제 굉장히 어떤 큰 어떤 사업적 성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술이냐를 중심으로 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요즘 바이오 업종들이 이 기술 기반 기업으로 이렇게 상장을 하고 있고요. 뭐 참고로 이제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도 한 2018년 기준으로 보면은 그 바이오 기업들이 한 88개 정도 IPO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바이오 기업들의 면면을 보면은 이익 나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없지만 그 어떤 그 신약 개발 기술이 굉장히 탁월하다든지 뭐 어떤 이런 어떤 특징이 있다 그러면 요즘은 이제 IPO가 많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 이제 사업 모델 기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기업이 기술력보다는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사업 모델이 얼마나 현실화될 수 있느냐, 얼마나 그게 어떤 차별성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어떤 이 사업 모델 기업의 대표적인 게 또 핀테크입니다. 그래서 이 핀테크 기업들은 이제 뭐 기술 기반보다는 이제 사업 모델 기업으로 앞으로 상장 트랙을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아래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작년에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업체들이 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108개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기술 특례로 상장한 기업들이 22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108개 중에서 스펙을 빼면 일반 기업은 78개인데 그 중에 22개가 기술 특례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 코스닥 시장에서도 한 30% 가까이는 어떤 이 아까 말씀드린 기술 특례 제도를 통해서 상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먼 미래의 일이 아니고 가깝게 지금 활용되고 있는 그런 제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최근 2년간 요 밑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걸 보시면은 기존에는 기술 특례는 거의 바이오 전용이었어요. 2005년에 제도가 만들 때도 이제 바이오 기업들의 상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연역적 배경이 있다 보니까 주로 바이오 기업들이 이 제도를 많이 이용을 했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변화된 트렌드가 그 바이오가 아닌 비바이오 업종에서도 이 제도를 통해서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바이오가 이제 작년에 8개 이렇게 상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핀테크 기업을 딱 찍어서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할 것인가를 그동안 고민을 했고 또 이제 이미 제도화가 작년 말에 이루어졌습니다. 크게 3가지인데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 특례 제도를 이용하려면 그 외부 전문 평가 기관의 기술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문 평가에 있어서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좀 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이 전문 평가 기관이 주로 이제 평가하는 내용들이 이제 사업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시장 매력도, 그다음에 사업 모델의 타당성, 그러니까 얼마나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그게 적정한지,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의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사업 모델의 타당성을 보게 돼 있고요. 3번째로 사업 모델의 경쟁 의도를 봅니다. 얼마나 차별화돼 있고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업 경쟁력 이런 걸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경영 능력이나 기술 개발 능력이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이제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업 모델의 타당성과 경쟁 의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전문 평가 기관들이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우수한 것으로 인정해 주도록 저희가 관련 제도를 정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질적 심사. 이거는 이제 거래소가 하는 심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적 요건과 질적 요건이 상장 요건으로 있는데, 그 질적 요건은 보통 이제 기업의 계속성이나 경영 투명성이나 그다음에 경영의 안정성,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심사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게 기업의 계속성입니다. 상장하고 나서 이 기업이 고잉 컨선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이제 굉장히 큰 쟁점인데, 그런 질적 심사 측면에서 기업 계속성 부분에서 그 몇 가지 이제 항목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혁신성입니다. 이런 혁신성이 우수한 것으로 좀 인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기업 같은 경우와 좀 다르게 4차 산업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업종별 심사 기준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심사 기준에서 이 4차 산업 업종 기업은 혁신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이제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을 됐다거나 뭐 이런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혁신성은 상당히 이제 우수한 것으로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전문 평가 기관, 지금 현재 20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제 국책 연구기관이 14개가 있고요. TCB가 6개가 있는데, 이 전문평가기관도 작년까지 추가로 더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핀테크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평가기관들이 대부분 바이오 업종인데, 이제 새로운 업종들이 이제 들어와야 되니까 그 업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들을 저희가 전문평가기관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상반기에는 금융보안원도 저희가 추가 지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 진입 단계에서 사전의 전문 평가 단계, 저희 거래소의 상장 심사 단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핀테크가 들어올 수 있는 이제 문을 열어놨고요. 또 그것들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 인프라 차원에서 전문 평가 기관도 저희가 확대 보충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대 효과인데요. 다 예측 가능하신 것처럼 저희가 핀테크의 친화적인 상장 환경을 조성을 하고, 또 그래서 IPO를 활성을 하고, 또 성장을 위한 저희가 모험 자본 시장, 모험 자본을 공급하는 그런 이 코스닥 시장의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할 거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